지금 그 이라스 성적에 대해서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뭐 되게 복잡하지만 일단은 여기 앉아도 되는데 나름 그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당연히 불과 뭐 두 달 바짝 한다라고 해서 어휘력이 갑자기 올라갈 리는 없고 그럼에도 제가 그래도 좀 확인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네, 이제는 다음 주부터 개인 단어장 확인을 좀 빡세게 하겠습니다. 개인 단어장을 해오지 않아도 그 경고 1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단톡에도 보내드릴 거지만 이게 뭐 매번 중요성은 얘기하는데 평소에 실행을 못하는 게 문제인데 당연히 이제 생각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던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갖고 있던 습관 뒤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뭐 영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주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습관이 뭐죠? 아, 그런 저기 본능적인 거 말고 밥을 먹겠지. 밥을 하루에 몇 번 먹는 게 제일 많이 해? 3번. 그거보다 더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을까? 핸드폰. 그렇지, 핸드폰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열고 나면 항상 그렇지, 저기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뒷면에다가 붙여놔.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순간 거기에 이제 내가 할 일이 붙어 있는 거지. 단어 1회도. 또는 밥을 먹고 나자마자 밥 먹었으니까 수학 문제 풀이를 2시간 해볼까? 라든가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비문학을 1회도 한 문제 정독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잖아.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좀 슬슬 지겨워지려고 하고 있거든. 오히려 내가 너무 잔소리를 자주 하지 않나 싶어. 그런 효과가 없나. 그 하루하루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그러니까 뭔가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 닥치고 하는 거야.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변화된 내 자신을 어느 순간 딱 마주하게 된단 말이야. 뭐 꼭 그게 성적이 아니더라도 5분 공부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봐? 5분 공부법? 이게 뭐냐 하면은 나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 선생님도 이제 수능 공부를 하잖아? 근데 나도 당연히 공부하기가 싫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나도 인간인데 당연히 뭐 아싸 하면서 하겠냐? 당연히 막 힘들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은 아침에가 제일 힘듭니다. 아침에. 그래서 5분 공부가 뭐냐면은 그냥 5분만 공부해야지 하고 앉는 거예요. 그건 쉽단 말이야. 5분만 하고 일어나야지 하면서 5분 동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한 또 10분 쉬다가 5분만 더 해야지 해서 그걸 한 3-4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동이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쭉 하는 거야. 한 2-3시간 간격으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한 번에 2시간 해야지 하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앉기가 힘들거든. 시작하기가 힘들거든. 그때 5분 정도로 계속 시동을 거는 거야. 그럼 시동이 걸립니다.
운동 전에 워밍업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이제 아이들의 1학기 성적을 들었는데 물론 본인이 제일 속상하겠지만 저도 굉장히 속상해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발전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독해력이든 구조분석력이든 뭐든 간에 분명히 조금씩들은 발전을 했는데 그에 비해 성적이 좀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아. 진짜 속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점수는 3등급이거든. 그 이하는 좀 비인간적인 점수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 너희들이 상위 20% 안에도 못 드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인정해야지. 그게 어휘력이 됐든 어법이 됐든 순서하고 삽입은 이런 거 왜 틀리는 걸까? 그건 좀 매우 궁금합니다. 순서가 왜 틀리지?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어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휘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제 아무리 많이 해도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왜 틀릴까? 수능만 그런 건 아니지만 내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 좀 더 꼼꼼하고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세세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이제 7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8월 7, 8월 동안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메꿔주셔야 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국영수지 뭐. 그래서 2학기에도 분명히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메꿔주셔야 됩니다. 분명 좋아질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대부분 20번 이거 20번은 왜 틀린 거야 이거? 이번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21번 마인드 틀렸는데 자 보시죠. 밑줄은 X라고 했고 언제나 X라고 했고 중요한 건 이 밑줄에 쳐져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이 X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죠. X의 맥락이 그러니까 상황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장의 일부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어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만 보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 거야. 뭐 정답은 하나가 아니야.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적어도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자리야. 유민이. 의문사 투부정사는 무조건 닥치고 뭐야? 예준이. 얘는 무조건 명사잖아.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명사 구죠. 이런 데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을 그거 아니야. 그냥 보자마자 이거 명사가 튀어나와야 돼. 명사 구야. 그건 이제 어법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이 x의 맥락이라고 했었고 맥락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리고 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뭐 긍정적인 단어가 플러스고 부정적인 단어가 마이너스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자, 이러면 앵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앵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상황적인 의미로 보면 앵거는 뭐다? 드라이브가 명사로 뭐야? 운전이라고 하지 말고 추진력이다, 동기다 가 뭔데? 발전하는 거. 그럼 이러면 이제 앵거에 대한 글쓴이의 표현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물론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왜냐면 분노잖아.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단어가 쓰였든 그 단어에 대한 글쓴이의 어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지 어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봐야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직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글쓴이의 어조 즉 주제를 기준으로 주제와 정방향이면 그대로 주제와 역방향이면 뒤집어서 그 논리만 여러분들 일단 기준으로 잡고 하나씩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이것도 단어만 커뮤트 기본 어휘죠. 동사 뭐죠? 언능 얘기해 뭐요? 통근하다 출퇴근하다. 근데 자리가 for 뒤에 명사 자리네. 통근이죠. 출퇴근. 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scientists have no 구조 분석인가 뭐 확인하는 거야. 아니네. The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or ethical decision. 자, 모르는 단어 있니? 없지? 모르는 단어는 없지.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학자들이 have no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별한 purchase를 가지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purchase는 이거밖에 없죠. 뭐 동사로 하면은 뭐 구매하다고. On moral or ethical decision. 자, 해석이 됩니까?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같은 말이죠.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 결정에 구매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주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만. 당연히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purchase의 뜻은 영화 대사 중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I don't buy it. 안 사가 아니라 안 믿어. 그래서 buy가 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purchase도 마찬가지예요. 믿다, 믿음 또는 강점, 장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부분의 고3도 거의 몰라. 이거는 거의 모르니까 중요한 건 과학자들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도덕적인 결정권이 없어요. 까지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에겐 도덕적인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뭐 기후과학자, 뭐 아니면 헬스케어, 보건, 물리학자,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들이지 예시란 말이야. 예시에서 뭔가를 얻어갈 생각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세요. 자, 아직은 뭐 강약은 조절했지만 키워드는 알 수가 없죠. 자, 다시 과학자들에게 도덕적 결정권이 없어요. The very feature that create
expertise in specialized domain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자, 그러니까 아까 문제 푼 것들 보니까 물론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조 분석하면서 푸는 거는 좋은 일이야. 근데 웬만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 빼고는 눈으로 해야 돼. 이게 너무 이 구조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게 고착화되면은 실제 수능에서도 구조 분석하면서 풀거든.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집니다. 시간이 안 나와요. 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때는 해도 돼. 그때 해도 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욕심내는 부분은 두 가지를 자 적어줄게. 적어. 주의할 점. 웬만하면 구조 분석하지 마세요. 문제 풀 때는 구조 분석하지 마세요. 눈으로 하세요. 구조 분석은 눈으로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조의 표현. 강조의 표현에 반드시 밑줄 또는 별표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너희들이 그동안 영어를 공부해온 시간과 나와 함께 영어를 공부한 시간을 비교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나랑 공부한 시간이 짧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온 습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 습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처음 다시 읽는단 말이야. 그잖아.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읽은 것 중에 글쓴이가 강하게 얘기한 것들에 먼저 표시를 해두면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강조의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눈여겨봐줘야 돼. 그리고 다음에 나올 때 밑줄 또는 별표를 해놔야 실전에서도 나도 모르게 밑줄이나 별표를 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조 분석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구조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보여줄게요. 평소에 몇 번 했던 것들이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먼저 the very feature, 이게 강조의 표현이야. 명사 앞에 very가 나올 수가 없잖아. very 부사인 때 매우 특징이 뭐야? 명사 앞에 very가 나오면은 바로 그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은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 이게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여기에 별표를 했다는 뜻이야. 바로 그 피처가 특징이 근데 그 특징이 뭔데? 그 특징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뒤에 나온단 말이야. 특징이 뭐냐 하면 create expertise in specialized domain. 자, 됐죠? 여기서 끝나죠? 왜냐면 lead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바로 그 특징이 뭔데? 그러니까 특징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특징이란 단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특징이 뭐냐 하면은 특징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create expertise,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지. 어디서? specialized domain,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이, 그래서 그 특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는 전문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제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전문 지식이 뭐하지? 야기하지. 뭐를? ignorance를. 뭐를? 이거 단어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단어의 종류가 약하진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약하진 않아. 근데 뭐가 약하냐면은 영어는 대부분 다 외워야 얘들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냥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 영어는 대부분 다 외워야. 우리말하고 비교하면 우리말의 어휘가 개수가 이만큼이라고 치면 영어의 단어의 개수는 요만큼이거든.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처럼 대화를 못하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대화가 한정돼 있겠냐? 아니지. 오히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소설가도 많고 과학자도 훨씬 많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해서
그 문화를 이뤄낸 거 아니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한정된 어휘력이지만 그 어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뜻이야.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해야 특정 단어의 뜻이 하나가 막히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ignore 첫 번째 뜻 뭐야? ignore 뭐하다? 무시하다. 두 번째 뭐야? 무시하다가 막혀. 해석이 안 돼. 해볼까? 이게 others가 뭐냐면 영역이거든. 다른 영역이거든. 영역의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즉 다시 해볼까? 전문 지식이 약이에요. 다른 영역에서의 무시를 약이에요. 개소리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다른 영역에서의 무시가 뭐야? 뭘 무시하는지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단어 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췄지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럼 무시가 아니라고. 그러면 두 번째 뜻 무지란 말이야. 무지. 이거는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다음에 나올 때 또 생각을 해야지. 반복해서. 그래서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되고 공부 양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 다시 전문 지식이 다른 영역에 대한 무지를 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도 안 돼? 이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곳만 졸라게 파면 다른 거에 대해서 무지해진다는 뜻이지. 자, 한 문장 더 읽어보고 키워딩 하겠습니다. In some cases, lay people,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예시죠? 지만 lay라는 단어 때문에 lay가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 밑에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lay people이 뭐냐면 lay 동사 다 아시죠? 뭐하다. 네, 두다. 맞아요. 맞아요. 두다 낳다. 알을 낳다 할 때 그 낳답니다. 자, lay people이 뭐냐면 이게 명사로 형용사로 비전문가. 우리가 보통 일반인 하지 그때 쓰는 말이야. lay people은 그냥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야. 일반인들. 상황에 따라 일반인의 범위는 다르죠. 야, 너네 갑자기 그 어제 뉴스 봤어? 그 초등학교 교사 자살한 거? 안 봤어? 뉴스 좀 봐라. 너무 끔찍하지 않냐 진짜. 소름 돋았다 진짜. 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을 한다. 뭐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문장은 완전하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죠. 무슨 경험인지 모른단 말이야. 평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만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험을 내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경험에 대한 정보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반드시 뒤에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expertise 뒤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대부분 관계사절이지. 나온다? 그럼 이걸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게 relevant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맥락상 중요한 단어 아니기 때문에 대절부터 보겠습니다. 경험이 뭐냐 하면 과학자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전문가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의견들도 중요하다. 자, 먼저 릴러부터 얘기하기 전에 세 문장 읽어봤고 키워드 뭡니까? 뭐에 대한 글이에요?
비전문가는 세 번째 문장에 밖에 안 나왔는데 뭐에 대한 글이야? 전문성에 대한 글이죠. 전문성에 대한 글이고 전문성을 기준으로 과학자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다는 얘기야. 전문성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키워딩도 해볼래? 전문성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은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 그렇지 마이너스죠. 최소한 전문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왜? 전문성은 다른 영역에서의 무지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의 경험을 보면 전문가들이 배울 수 있는 경험도 있다는 얘기니까 전문성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얘기지. 자, 렐러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렐러번트 관련 있는 으로 해석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땐 유의미한 말이 너무 어렵나? 중요하다는 얘기야. 관련이 있는 자, Indeed, in recent years, scientists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The Arctic impact assessment includes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 내가 뭐에 밑줄 쳤지? 밑줄치 단어가 뭐야? 구체형이죠.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아는 RT 뭐야? 북극, 엔타르틱, 남극. RT 라틴어로 곰인가 그래요. 곰이 사는 데가 아르틱입니다. 엔타르틱. 곰이 안 살아요. 남극. 자, 클라이밋 알고, 임팩트 알고, 어세스 알죠? 어세스 뭐하다? 이거 내신 때 많이 한다는 거잖아. 뭐하다? 이틀 전에 예주가 이그제민 뜬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평가하다죠. 명사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보고서야. 뭐 북극 기후 영향 보고서 이런 거야. 예시입니다. 같은 말이죠. 여기 전문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전문가 여기 있네. 그리고 이 전문가가 쓴 글이 이거네. 전문가가 쓴 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관찰이 포함되어 있어? 뭔 소리야? 관찰은 누가 했어?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 거기 local native group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한 거지. 얘가 이제 비전문가들이잖아. 얘가 lay people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체어휘에 대한 느낌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구체어휘. 구체어휘가 그러니까 이런 내가 구체어휘에 대한 팁을 좀 줄게. 구체어휘는 열의 아홉이면 열의 아홉 네가 구체어휘를 발견했는데 10문장 중에 9문장 이상이 그래서 삭제를 해도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도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구체어휘가 뭐냐면은 네가 글을 읽다가 좀 어떤 명사를 발견했는데 키워드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인 단어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구체어휘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게
이 글이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에 대한 글인가? 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넘어갈 거야. 강조의 표현이죠. 이거 100%입니다. 정말로 강조의 표현이에요. 정말로. So,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and focused.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our trust need to should죠? 의무죠. 당위성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믿음은 이어야 한다, 뭐여야 한다? 제한되어야 한다. 자,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 보고 판단해. 리밋은 제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휘야. 근데 글의 맥락에서 보면 포커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논리인 거야. 제한되어야 되고 포커스.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 뒤에 다시 한번 나왔죠.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신뢰가 뭐에 대한 신뢰겠어? 이건 내가 지금 얘기해주지만 니네가 글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이 신뢰는 뭐에 대한 신뢰인지 이해할 거야.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제한적이어야 되고 집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매우 특정되어야 해. 그걸 다 믿으면 안 되고 한 곳에 일부에 특정되어야 해. 전문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자,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눈으로 요 문장 blind trust 여기까지 눈으로만 읽고 앞 문장과 같은 맥락인지 다른 맥락인지만 판단하세요. 30초 드리. 아니 30초 너무 과해. 10초. 정방향이다, 역방향이다. 네. 자, 승효가 정방향이야, 역방향이야? 확률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정방향이야, 역방향이야? 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맞을 것 같아. 대부분의 경우 정방향입니다. 역접이 없으면 정방향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쉬워집니다. 자, 근데 이게 블라인드 때문에 좀 어려웠죠? 이게 무슨 신뢰야? 눈먼 신뢰가 뭐예요? 눈먼 신뢰.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신뢰는 와우. as 나왔죠? 이거 눈으로 처리해야 돼. 이 정도 이제 눈으로 처리해야 돼. as 꺼져. 그러면 얘가 뭐 하는 놈인지 보이지? 근데 중간에 또 적어도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 있죠. 그럼 자, 무조건적인 신뢰는, 맹목적인 신뢰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문제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준다는 얘기죠. 부사의 중요성 보이죠? 그러니까 일부만 믿어라. 전적으로 믿으면 너 문제 생긴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해설을 해주니까 글을 어떻게 이해를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나왔으니까 이제 뒤집는 거야. 인정해줘야 돼.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 역접이 반대냐, 대조냐, 강조냐를 따지지만 실전에서는 전부 다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자, 뭐 없이? without 뒤에 등일 명사 뭐 없이? 뭐가 없어? 목적어 빨리 찾아. 뭐가 없어? 예주 뭐 없어? 디그리 뜻이 뭐야?
무슨 학기야? 내 학기는 트러스트 학기 무슨 학기야 이거? 믿음의 학위. 그러니까 개소리지 그치? 이건 개소리라는 거야. 그럼 뭐야? 디그리가 뭐야? 예준 디그리 뭐야? 그래 정도 잘해. 정도 레벨 디그리 포인트 정도 없이 수량이잖아. 버리라고. 뭐 없이? 신뢰 없이. 무슨 신뢰인데? 인뒤의 명사. 전문가지. 알면 땡큐, 모르면 패스. designate 뭐하다? 지정하다. 지정된 전문가가 뭐야?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맥락상 지정된 전문가는 특정한 영역에 특정된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 언제나 일관된 태도 짝대기 쉼표 괄호는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 뻔한 얘기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We are paralyzed. 뭐 돼요? 마비돼요. 뭔 소리야? 비유법이지만 맥락 이해되지? 우리는 마비돼요. 뭔 소리야? 문제가 생겨요. In effect야. in effect는 effect하고 똑같은 애야. 그리고 자 이제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줘. 평가원의 in effect는 닥치고 뭐라고? 순접이라고 했죠. 순접. 이게 뜻이 사실은이잖아. 그럼 앞에가 거짓말이고 아니 뒤에 게 진짜인데 이게 아니라고. 평가원의 임팩트는 100% 기출로 전부 순접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we are paralyzed.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Not knowing. 뒤에는 주제와 정방향이 나올까 역방향이 나올까? 몰라요 뒤에는 주제가 나올까 주제와 반대가 나올까? 반대가 나와야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게 맥락이야 이게. 이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노우냐 난 노우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뭘 몰라?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당연히 뭘 모르겠어? 전문 지식을 모르겠지. 졸라 뻔한 얘기야.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전문 지식을 모르지. 전문성에 대한 글인데.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지가 객관화가 되는 거야. 난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엔 전문 지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전문 지식 찾아봐. 자, 모를 만한 단어들은 제가 앞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popularize. 이게 개 중요한 단어죠. 자, popular. 1번 뜻 뭐야? 보린, popular 1번. 절대 안 됩니다. 대중적인이에요. 인기 있는 간혹 쓰입니다. 대부분 대중적인입니다. 팝송 기억하시면 돼요. 대중가요. 그 다음에 2번 applicable, apply 뭐하다? apply 뭐하다? 적용하다. 3번 크루셜 중요한 맥락상 크리티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승혁 프랙티컬 그렇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바이어스 뭐지? 바이어스. 바이어스. 편견. 동사로 해. 이게 붙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낼게. 예주 동사로 하세요. 편견을 갖게 하다. 편견을 주다. 네.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